깊은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만 바라보다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죠. 내 인생도 그렇게 끝나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78배 박영희입니다. 오늘 제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기적 같은 여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실 거예요. 한 달 전 동네 복지센터에서 지인이 던진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영희 할머니, 이제 혼자 사는 건 무리예요.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 본 요양원의 풍경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좁은 방, 줄지어 놓인 침대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어르신들. 요양원에 들어가면 3년을 못 산다던데 정말 그곳에서 삶이 끝나는 걸까? 아냐, 난 아직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난 몇 달, 혼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눈물을 흘리던 밤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과 함께 살면 되지 않냐고요? 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마, 우리 집으로 와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 다니며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간병인을 고용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24시간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 그게 제가 꿈꾸던 노년일까요? 그럼 나에게 정말 선택지가 없는 걸까? 여러분도 이런 막막함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운명처럼 한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실버 공유주. 믿기지 않았어요. 낯선 젊은이들과 한 집에서 산다고? 그게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이 기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희망찬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도, 자식에게 의존하는 삶도, 외롭게 혼자 버티는 것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어요. 혹시 지금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드는 분이 계신가요? 요양원은 싫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은 분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면 이 희망을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뉴스는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심 노인 고독사 급증, 요양원 내 학대 사건,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수준. 채널을 돌려봐도 비슷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최할머니는 쓰러진 지 사흘 만에야 이웃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만약 제때 찾아가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작년 설날 큰아들 집에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왔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찾아간 엄마가 짐이 되어 돌아오는 그 씁쓸함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요양원은 더더욱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2달 전 동네 김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죠. 얼마 전 찾아뵈었는데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휠체어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말투도 어눌해지신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2달 만에 그렇게 변하셨습니다. 저는 제 선택지들을 따져봤어요. 혼자 사는 삶,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 집안일을 챙기지 못하는 현실,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자식들과 사는 삶, 눈치를 보며 사는 생활, 짐이 된다는 죄책감, 손주들 공부에 방해될까 말조차 못하는 답답함. 요양원,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 점점 자신을 루지지어가는 두려움, 끝없는 고립감. 여러분, 이런 막막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찾았어요. 그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교육 강의에 참석했었죠. 젊은 강사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시는데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말을 걸어온 건 30 초반의 최민재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소연 씨도 함께였죠. 둘 다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근데 젊은 분들이 왜 이런 데 왔니? 소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세대 통합 주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연구하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요. 강해 후, 우리 셋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값 때문에 힘들어요. 반면 어르신들은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민재 씨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어르신은 외로움 없이 지내실 수 있어요. 생활비도 절약되고요. 소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저희도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늘 걱정인데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집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3층짜리 단독주택. 저는 1층에서만 생활하고 2층과 3층은 비어 있었죠. 혹시 제 집에 관심 있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댁이 어디신데요? 알고 보니 그들이 사는 집과 그리 멀지 않은 동네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제 집을 보러 갔습니다. 와, 집이 정말 따뜻하고 좋아요. 소연 씨가 감탄했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에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희가 2층에 살고 할머니는 1층에 계시면 독립적인 공간도 확보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정말 괜찮을까?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이 같이 살면 소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요. 민재 씨도 덧붙였습니다. 조사한 사례들 중 성공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어르신은 든든한 동반자를 얻고 저희는 주거 부담을 덜 수 있죠. 무엇보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다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민재 씨와 소연 씨는 직업과 생활 습관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도 제 일상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신뢰가 쌓이면서 우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아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소연 씨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민재 씨는 냄비를 들고 소연 씨는 야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와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걸까? 하지만 현실은 늘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첫 갈등이 찾아왔어요. 제가 아침 일찍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습관대로 청소를 시작했는데 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일이 많아서 아침엔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아차, 젊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르다는 걸 깜빡했어요. 민재 씨는 IT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소연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새벽까지 작업할 때가 많다고 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첫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소는 저녁에 하기로 하고 대신 저희가 할머니 아침 산책에 같이 갈게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하나씩 서로를 맞춰갔습니다. 소연 씨는 제게 된장국 끓이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소연 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재 씨는 주말마다 집 안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었어요. 제가 서툰 못질도 민재 씨 손에선 금세 해결되더라고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나와 보세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민재 씨와 소연 씨가 작은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죠.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소연 씨는 채식을 선호했고 저는 생선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민재 씨는 주말에도 종종 회사 일을 했고 저는 일요일 아침엔 꼭 동네 성당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자식들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마치 친아들처럼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너희 바쁠 텐데,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들이 내는 월세로 생활비가 충당되었고 공과금도 함께 나누니 부담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사라진 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여러분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현관에서 들리는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 저녁이면 부엌에서 울리는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어때요? 라는 웃음소리. 그리고 곧 우리 집을 채울 아기 울음소리. 이 모든 순간이 제게 말해줍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집, 새로운 가족을 꿈꾸신 적 있나요? 저는 박영희, 78배 나이에 최민재 씨와 이소연 씨라는 젊은 부부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아기를 맞이하며 어떻게 더 끈끈해졌는지 들려드렸죠. 오늘은 그 이후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더 깊어졌는지 그리고 이 특별한 선택이 제 인생에 어떤 기적을 가져왔는지 나눠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민재 씨와 소연 씨가 이 집에 온 지 6개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늘 배우는 과정이에요. 소연 씨가 채식을 사랑하고 저는 생선구이를 좋아한다는 것. 민재 씨가 주말에도 가끔 회사 일을 하고 저는 일요일 아침 성당에 간다는 것. 이런 차이들은 때로 작은 갈등을 낳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와 함께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이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 되었어요. 저는 그들의 새로운 세상에서 젊은 생각을 배우고 그들은 제 경험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죠. 매일이 새로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음 달에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기쁨과 걱정이 뒤섞였죠. 이 평온한 일상이 아기 울음소리로 바뀌면 어쩌지?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뒤척이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들을 새로운 가족이라 생각했던 게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다음 날 용기를 내 소연 씨에게 물었죠. 소연아,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아기를 키우는데 할머니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민재 씨도 퇴근 후 말했죠. 할머니, 저희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께서 아기를 봐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들의 믿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늘 도전을 가져오죠. 소연 씨의 친정어머니가 오셨을 때 어색한 긴장이 감돌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웠고 한편으론 미묘한 견제가 느껴졌죠. 그때 소연 씨가 나서서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두 분 다 제 엄마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지혜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도 소연 씨 어머니도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완벽함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포용하는 거라는 생각 동의하시나요? 경제적인 문제도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아기가 생기면서 소연 씨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죠. 할머니, 월세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저도 걱정이 됐어요. 연금과 월세로 생활을 꾸리던 터라 수입이 줄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곧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월세는 조금 줄이고 내가 아기를 돌봐줄게. 보육비를 덜어주는 거야? 그리고 새 식구밥은 내가 챙길게. 민재 씨가 감동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정말요? 그럼 저희도 훨씬 여유로워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채우며 더 끈끈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삶, 이게 진짜 가족 아니에요? 이 선택은 낯선 길이었지만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가족의 모습이구나.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지금도 배우는 중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는 건 혹시 비슷한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팁 하나, 계약서는 꼭 쓰세요. 민재 씨와 소연 씨가 이사 오기 전 복지센터 강사님이 조언했죠. 가족이라도 계약서를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그게 최고의 조언이었다고 생각해요. 민재 씨가 제안했죠. 할머니,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해요.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계약서에는 월세와 공과금 분담, 생활공간과 공용공간 규칙, 계약기간, 헤어질 경우의 절차를 담았어요.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이걸 명확히 하니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 이웃 할머니가 하소연했어요. 젊은 부부와 살다가 다툼이 생겨 헤어졌는데 계약서 없이 시작한 탓에 상처만 남았다고요. 계약서 덕분에 우리는 신뢰를 지켰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꼼꼼히 정리했어요. 월세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지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함께 내기로 했어요. 관리비도 공평히 나눴죠. 소연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원래 살던 곳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힘들었어요. 지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집이 부담이었던 때와 달리 이제는 수입원이 됐죠. 이런 준비 덕에 주변의 우려도 줄었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죠. 엄마, 낯선 사람들과 살면 위험해요. 하지만 계약서와 보험, 모든 게 정리된 걸 보여주니 안심하더라고요. 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물었어요. 영희 씨, 어떻게 그런 기회를 찾았어요? 저도 집이 큰데 그래서 공유했죠. 요즘 세대 통합 주거를 돕는 단체들이 많아요. 신뢰할 수 있는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을 연결하고 신원 확인과 계약서 작성을 지원해준대요.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나 함께 살 순 없죠.
성격과 생활 방식이 맞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서로를 알아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말해요. 가능합니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소연 씨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 안에 아기가 점점 소중해졌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발견한 행복들입니다. 첫 번째, 일상의 따뜻함. 할머니, 이 복숭아 드셔보세요. 엄청 달아요. 소연아, 저염김치 담갔다. 입덧할 때 먹어. 이런 대화가 제 저녁을 채워요. 두 번째, 책임감. 할머니, 오늘 늦으신다고요? 제가 저녁 챙길게요. 민재야, 비 온대. 우산 챙겨.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는 느낌, 가족보다 더 세심해요. 세 번째, 배움. 할머니, 이게 뭐예요? 옛날 고추장아찌야. 만드는 법 알려줄게. 할머니, 드라마 보는 법 보여드릴게요. 다른 세대가 만나니 새로운 발견이 끊이지 않아요. 네 번째, 안정감. 할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너희가 있어서 든든해. 교양원을 두려워하던 제가 이제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늙어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활력. 할머니, 주말에 시장 갈까요? 소연아, 너희 친구들 초대해서 된장찌개 끓여줄까? 매일이 새롭고 설렙니다. 지난 설날은 특별했어요. 민재 씨 어머니와 송편을 빚으며 비법을 나눴고 소연 씨가 영상으로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렸죠. 제 딸들이 다음엔 우리도 같이 라며 좋아했어요. 우리의 행복이 퍼져갔어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아요. 아니야, 너희 덕분에 내가 행복해니 고마움. 이게 가족이죠.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곧 태어날 아기는 이 특별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겠죠. 할머니가 둘이나 있는 아기,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요양원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살고 싶으신가요?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고 싶으신가요? 혼자 외롭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런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침에 발자국 소리,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부엌 소리, 할머니, 김치찌개 어때요? 그리고 곧 들릴 손주의 웃음소리. 제 집은 생기로 가득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내게 준 가치. 이 여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첫째, 가족은 선택할 수 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민재 씨와 소연 씨는 제게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과 딸이 되었죠. 둘째, 두려움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요양원, 외로움, 자식에게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어요.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이 행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셋째,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젊은 세대의 생각을 배우며 저는 다시 젊어졌어요. 넷째, 신뢰는 명확함에서 온다. 계약서와 경제적 합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다섯째, 삶은 공유할 때 더 풍성하다. 혼자 살던 집이 이제는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해요. 이 이야기는 제게 용기를 주었고 삶의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저녁이 이제는 따뜻한 대화로 채워지고 요양원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 든 사람과 살면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 몇 가지를 기억하세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계약서로 권리를 보호하세요. 경제적 합의를 명확히 하세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쉽지 않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삶, 자식들 눈치를 보며 우울한 삶, 혼자 외로운 삶이 더 쉬울까요? 저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이건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어떤 노후를 선택하시겠어요?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실 건가요?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눈치 보며 사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꿈, 두려움, 희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집도 곧 웃음소리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